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자체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논란이 됐던 건폐장은 서구 영향권 밖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 5호선 김포 연장의 전제 조건이지만 매립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구는 건폐장 이전에 따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건설 폐기장은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단에 몇 개의 역을 둘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는데 이는 국토부 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건폐장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이제 노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쟁점인데 첫 번째 가장 걸림돌이었던 건폐장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노선 부분은 대광에서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한두 달 내에 이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첫 번째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은 훨씬 빨리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재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해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한두 달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인천과 경기, 인천 서구, 김포시의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해 노선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울 강서구도 이번 협약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인 방화동 건폐장 이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가 협약을 맺고도 지지부진했던 건폐장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 공백은 변수입니다.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조금이라도 빨리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협약을 맺었고 크게 두 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입장에서 반가운 건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가 협약을 맺은 뒤 건폐장 이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방화동 건폐장을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옮기는데 서구와 김포시가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 만큼 강서구에선 이제는 건폐장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는 구청장 공백입니다. 강서구청은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기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도 5호선 노선 변경의 협의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청장이 선출되기 전이라도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현역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과 함께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라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와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어져야 된다.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 매립지 다자협의체가 재가동됐죠.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 매립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민주당 이순학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인천시 행정에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과거의 합의만 지키는 맹탕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민들이 기나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서울 경기보다 더 단호하게 문제를 주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저 과거에 맺은 잘못된 합의만 지키는 맹탕 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립지 종료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단체장이 모인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은 논의조차 없었다면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사실상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 같은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문제로 공사 노조와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면 총리실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경실련이 공동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매립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습니다. 임기 내에 수도권 매립지를 이전하고 총리실 산하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났지만 매립지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지난 2월 4자 합의를 재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경실련과 인천경실련,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경실련과 경기도 경실련 협의회, 인천경실련이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 대통령에게 공약 촉구를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총리실에 수도권 매립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선제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립지 관련 4자 합의 과정을 대통령 공약 이행 로드맵에 정확히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총리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한 만큼 총리실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문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이행을 꼽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통령 공약과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벌인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단에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이 LH와 함께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은 시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은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시공사 조사 결과 30여 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신이 커지면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상황.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LH와 합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2명만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5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이게 일단은 사고조사위는 이제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이제 필수적으로 일단 원인 규명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LH나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원래는 구성을 할 예정이었던 것을 저희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도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 추천해서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감시자의 역할인 거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현장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고위직 출신의 전관을 영입했다며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시공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장관은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을 믿을 수 없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제대로 확인한 뒤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원도심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기본 계획을 완성했는데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6월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기본 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뀝니다.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원도심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서구가 87.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중구와 동구도 각각 83.1%와 78.6%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영종구와 검단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경계 획정은 제물포구와 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와 검단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하며 자치구 명칭은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로 하였습니다. 각 기초의회도 행정체제 개편의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서구 의회는 모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의결했습니다. 청사 활용 방안도 나왔습니다.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합니다. 신설되는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를, 검단구는 검단 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한 공간은 민간 건물을 우선 임차에 사용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법률 제정 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경우 제물포구와 영종구는 기존 중동구 정원을 유지합니다. 서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 정원을 최대한 활용해 273명을 늘립니다. 한편 조정교부금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서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8월 이후부터 인천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하철은 150원, 시내버스는 250원가량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인천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0원인 인천의 지하철 요금은 150원 인상돼 1,4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보통 인천과 서울, 경기의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 체제에 따라 같은 시기, 같은 폭으로 인상돼 왔는데 17일 서울시가 하반기 중으로 150원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2일 인천과 서울, 경기, 한국철도공사로 이뤄진 사자협의체의 회의에서 요금 인상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일단 먼저 150원 인상 후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 버스 역시 250원 정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업체 손실분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들의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버스 요금 인상 시기 또한 오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발표회에서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인천 먹거리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위와 3위 기업이 인천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1,300여 개도 인천에 포진해 있습니다. 수출 점유율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총 수출액은 506억 8천만 달러. 이 중 164억 달러를 인천이 맡고 있습니다. 약 32%를 차지하는 겁니다. 특히 인천은 항공과 물류,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기업 등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인천시는 이런 장점을 내세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상황. 다음 달 후보지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유 시장은 직접 발표에 참석해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갖춘 지리적 이점 등을 강조하며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시가 충분히 준비해왔다는 것, 그리고 또 시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인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가 꼭 조성돼야 된다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이 136곳에 달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뿌리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시내버스를 모두 수소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바이오와 소부장, 반도체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라 불리는 뿌리 산업. 2021년 기준 인천 지역 내 뿌리 산업 기업은 4,700여 개로 전국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가 미래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뿌리 산업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뿌리 산업 범위를 기존 6대에서 14대로 늘렸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 뿌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확대된 뿌리 산업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가 대표적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까지 시내버스 700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서구 쪽에 SK라든지 이런 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라든지 상부랑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국비 사업도 많이 협력하고 대중교통의 수소차 전환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파브도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지만 최근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입니다. 영종도 국가 반도체 패키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송도엔 R&D, 남동산단엔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 현대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어느새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웃의 도움 속에 상인들은 임시점포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소된 상가는 그대로 방치돼 있고 우기가 다가오는데 빗물을 막아주던 아케이드는 뻥 뚫려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40대 상습 방화범이 낸 불로 잿더미가 됐던 현대시장. 2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상인들이 다시 점포의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마의 흔적은 아직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케이드 철골 구조물은 아직도 검게 탄 채 위태로운 모습이고 전소된 원예농협 상가는 아직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점포는 임시로 이동해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도 수도도 아직 들어오지 않아 제대로 영업이 안 되는 상황. 일상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급한 문제는요, 전기, 수도, 또 이런 문 같은 거, 이런 거 40년 된 점포였던 거니까 조금 그런 거를 개선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재고가 많이 남고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꽃 같은 것도 추위에도 많이 저거돼서 재고가 많아요. 저 뒤에.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아케이드 천장이 뻥 뚫려 있어 비가 오면 오염된 잿물이 점포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걱정스러운 게 우기 접어들으니까 아케이드가 이게 다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검은 물, 비가 오면 이제 검은 물이 쏟아져갖고 우리 상가 앞으로 다 내려갈 텐데 그 이제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로 이제 아케이드 공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대로 쉽겠어요. 뭐. 불에 탄 원예농협 측 상가의 복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곳을 임차해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더 막막합니다. 아직 그 내용이 아직 상인분들이랑 저희 공공기관이나 저희 쪽이랑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내용들이 그게 지금 협의 중인 거죠. 그래서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용은 지금 저희도 뭐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서 나중에 그게 뭐 결정되고 진행되고 뭐 그래야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 현대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모인 성금은 약 7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19일 피해 점포 33곳에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전동차 정비 문제로 지난해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인천시는 자기부상 열차를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정비가 빠르게 마무리될 경우 연내에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열차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까지 6개 역사 6.1km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4,149억 원. 여기에는 인천시 예산 191억 원도 들어갔습니다. 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의되던 열차는 지난해 7월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동차 중정비 지연 때문입니다. 특히 이용객도 계획보다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에서 4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9년 약 4천 명, 지난해는 300여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자기부상철도를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공고했습니다. 낮은 이용 수요 대비 운영비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지속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수요가 없는 워터파크역은 제외하고 5개 역을 하루 6시간 30분 간격으로 주 6일 동안 무료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궤도로 변경 시 자기부상철도 연간 운영비는 35% 절감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궤도사업 신고 등을 거치게 됩니다. 공항공사는 내년 7월 3편, 10월 4편 중정비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궤도 변경 추진으로 제작사와 협의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인구 소멸로 인해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육군 훈련소가 위치했던 군사 요충지였으나 부대 이전으로 지금은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TV 박영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사람 손길이 언제 닿았는지 낡은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200명에 육박했던 초등학생은 5분의 1로 줄어 학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아이들이 줄어서 내년에 1학년 간 아이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병훈련소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해 왔었지만 교육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옮기기 전이었던 2011년 기준 3,400명을 웃돌던 신서면의 인구는 10년 새 800명 넘게 줄어 2,5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군 적폐청산 명목으로 진행된 위수지역 폐지는 직격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위수 지역을 원래는 초성이었었는데 의정부 서울로 풀다 보니까 면에 나와서 전부 의정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 상권이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국립현충원 유치. 5만 기의 호국 영웅을 안장해 보훈 도시로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합계 인구는 2003년 처음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는 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 중 하나는 결혼이 줄었다는 겁니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통계를 보면 부산의 결혼식장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예식장 거리입니다. 30년 이상 운영한 이 예식장은 5년 전 폐업했습니다. 외관에 예식장 간판은 있는데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예식장도 이전에 사라지고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한 웨딩홀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예식장은 최근 5년 새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90개던 예식장은 올해 45개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는 5년 전 22개에서 지금은 7개로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웨딩홀에도 많은 분들의 이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제 뭐 운영비가 투자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이 돼야지 그런 비용들도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운영비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많이 웨딩홀들이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웨딩홀이 문을 닫으면서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의 운영 인력은 상담과 관리직 등을 포함해 3, 4명. 여기에 결혼식 당일 고용되는 인력에 뷔페 등까지 운영하면 최소 30여 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예식장 관련 일자리 1,300개가 사라진 셈입니다. 부산의 예식장이 문을 닫는 이유는 혼인 건수가 감소한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부산의 혼인 건수는 11,000건으로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10년 해야 한다는 답변이 64%였는데 지난해는 50%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 30대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42만 명에서 올해는 128만 명으로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의 원인으로 예식장이 쇠퇴하면서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을 놓고 전방산업과 국방산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산업이 무너진다는 거는 거기에 부가해서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기관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수도권의 원도심 지역은 어떨까요?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늘면서 원도심 지역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에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원도심에는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헬로TV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서구에서는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유입 인구로 4만 2천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인천 중구에서도 영종 신도시 등 유입 인구로 1,700여 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부천에서는
같은 기간 16,000여 명 가까이 빠져나갔고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도 각각 13,700여 명과 7,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인접 도시들 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신도시 조성과 일자리 변화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이전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신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구는 빠져나가는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인천과 부천에는 아직 조성 중인 검단 신도시와 새로 조성하는 계양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 가까이 김포 한강 2 신도시 계획까지 생겨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신도시 인구 이동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 인구 이동이 지속되는 동안 원도심 지역은 중심 인구가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미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9월 2지구를 지정하자 최근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중구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실질 부가가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연평균 4.2%에서 5.7%까지 성장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들은 같은 기간 0.3%에서 1.8%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원도심 기업과 일자리 경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전략과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인구 절벽 위기에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정책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장기간 빛을 볼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셋째, 넷째 쌍둥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괴산군 셋째야 이상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까지 2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충북도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과 정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003년 출생아부터 1,000만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파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 아이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북 인구는 163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저출생이 극심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수천만 원대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금보단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 아이를 잠시나마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더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육 정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그 육아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인구 소멸 위기의 직접 해법인 출산 장려. 현금성 출혈 경쟁에 앞서 저출생 요인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을 보증금 5억 원까지로 늘리는데요. 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 국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5번째 줄다리기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보상 기준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보상금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지만 이는 불발됐습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은 구제책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로 숨진 A씨는 보증금 7,20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줬다가 기준인 8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 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할 때 이 보증금을 증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바로 이런 이유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 피해자들에게 해당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었다. 또 이중 계약과 신탁 사기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이 우선 낙찰을 받도록 하는데 정부와 여야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25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확정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사전 5기 끝에 국토위 법안 소위를 넘었죠. 인천시의회에서는 전세 사기를 재난으로 정해 피해 보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결의안이 보류됐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인천시의회에선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하고 정부가 보증금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대영 의원은 피해자들이 나날이 고통 속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결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인천의 입마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의 본 내용들이 담긴 이 결의안을 보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에 진행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의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신성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만큼 인천시는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본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의 형평성, 지속성,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의안을 보류하자는 제안에 재석의원 36명 중 과반이 넘는 23명이 찬성을 하면서 결의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이 보류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그리고 에이펙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재판을 하러 서울로 가는 시민 불편을 덜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도 막기 위해서인데요.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시. 하지만 인천 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까지 가야 합니다.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보다 많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구수에 있어서 현재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 부천, 김포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항소심 건수도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대구 고등법원보다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는 인천 시민의 사법권 수호는 물론 서울 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또 다른 수구원인 해사법원.
국내에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해상 분쟁 시 해외 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해 연간 5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시는 항만, 국제공항,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선사, 로펌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인천이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 고등법원, 해사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 또 해사전문법원에 관한 유치가 8대 시정부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은 서명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 운동은 시청, 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활용해 참여하면 됩니다. 시는 7월까지 집중 서명 운동을 벌여 조기에 100만 목표를 달성해 국회와 외교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1분기 인천의 실업률은 4.5%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전국 실업률이 0.3% 하락한 데 반해 인천은 0.7%가 상승했는데요.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남녀노소 많은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행사장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게시판 앞에선 참가 업체들을 살펴봅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력서를 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20대 청년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성별도 연령도 다양합니다.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해서 80이 넘었어도 일자리를 할 수 있을까 문의해 보려고 왔습니다. 애기들 상대로 하는 그 동아구연하는 그런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스에선 구직 상담이 한창입니다. 현장 면접은 사뭇 진지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우수 강소기업, 신기술 뿌리기업, 항공, 항만, 물류, 병역 지정기업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서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 1차 조치 그리고 백업 등의 업무를 하는 업무고요. T에 관심 있는 이제 신입사원 위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도 우대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선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노인, 제대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이력서 무료 사진 촬영장은 사람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이 밖에 컬러 이미지 메이킹, 취업 타로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것이 미스매칭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인천 지역 실업률은 4.5%,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0.7%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나선 인천시의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